사랑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원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을 전작권 환수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 3분기 3.2% 성장한 데 그쳤습니다.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성장 동력인 제조업은 2009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My Love.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을 전작권 환수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 체인이며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군사정찰 위성 도입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군사정찰 위성이 확보되는 2023년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민국 국방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을 무기 연기했다는 표현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류 실장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지연 요소와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사업 마무리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명시한 것은 예산 투입 지연 등의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척 헤이걸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양국 정부 간 어떤 수준의 공식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고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 병력 배치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3차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UN 에볼라 대응 신탁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전남 진도 현지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9가족 중 8가족은 24일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와 함께 수색의 최종 수단으로 선체를 인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에 이견을 보여왔으나 최근 임시회의를 통해 인양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한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본격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인양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8일 희생자가 발견된 이후 98일 동안 추가 시신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잠수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가족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수색 조건이 나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이대로 가면 인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정부가 인양을 결정해도 준비 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해 그간 수색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종자 가족 권모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인양도 수색의 한 방편이니까 인양하기 전까지는 수색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희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양이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수색은 해경 주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양이 결정되면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볼라 창궐 지역 중 하나인 기니에서 귀국한 내과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가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민간 의료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벨기에 브뤼셀 공항을 거쳐 17일 뉴욕에 도착했다.
23일 오전 39.4도의 고열과 위장장애 증상을 보여 벨뷰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격리됐다. 뉴욕시는 스펜서가 살던 맨해튼 북쪽 할렘의 5층 아파트를 봉쇄했다. 그와 가깝게 접촉한 3명을 격리 조치했고 귀국 후 그가 접촉했던 이들을 추적 중이다. 스펜서는 이번 전날 밤 지하철과 우버 택시를 이용해 브루클린의 볼링장에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에볼라 환자와 같은 지하철을 탔거나 가까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감염 위험에 처하진 않는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거대 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미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수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에서 스펜서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어떻게 추적하느냐가 까다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 3분기 3.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성장 동력인 제조업은 2009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에 영향을 받았던 2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4분기째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3.2%는 지난해 2분기 후 최저치다. 올해 1분기 3.9%까지 회복했던 성장률은 2분기 후 눈에 띄게 둔화했다. 내수에 직격탄을 안겼던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1.1% 증가했다. 2분기에 감소세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비가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2012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2.2% 급증하며 내수를 떠받쳤다. 수출은 전분기보다 2.6% 감소했다.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엔화 약세와 세계 수요 부진 탓에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악화됐다. 그 결과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9%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성장률이 뒷걸음질 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 투자 역시 0.8%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가 반쪽짜리 회복을 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0.3%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있다 있다요. 처음엔 달콤한 말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알아준 그런 남자를 원해. 안돼 안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이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를 예방한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며 피해자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퇴행적인 언행이 반복되지 않는 게 양국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을 만난 일본 의원들은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키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 등 13명이며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들고 온 일본 정계 인사들을 면전에 두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뜻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과거 정상회담 개최 뒤 오히려 관계가 후퇴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양국의 어떤 현안과 문제들을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다시 악화돼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을 우리 세대에 바로잡아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탄탄하게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갔으면 한다. 우리들은 미래 세대의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오는 가을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이 힘들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최근 아베 총리에게 다음 달 국제회의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 이자이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야치 국장이 현 상황에서는 총리의 사죄나 정부 예산을 사용한 보상 등 일본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을 한국 쪽에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40일간 잠적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북한 파워 엘리트 서열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올해 5월 총정치국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좌천설이 나돌았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다시 부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526대 연합부대와 제478 연합부대 사이에 쌍방 실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룡해를 수행자로 가장 먼저 소개했다. 최룡해와 오일정 노동당 부장이 동행했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영길 총참모장이 맞이했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 매체는 최룡해보다 황병서를 먼저 소개했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이후 군 관련 행보에 동행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런 그가 군훈련 참관까지 김정은을 빠짐없이 수행한 것은 최룡해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특별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정은 재등장 이후 황병서의 김정은 수행 횟수는 5회다. 5일 정도 주목된다. 과거엔 김정은 수행 인사로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김정은 재등장 이후엔 군훈련 참관에 모두 동행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군사부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룡해와 오일정 모두 빨치산 세대의 아들이다. 노동신문이 이날 현영철, 이영길 순으로 소개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서열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순이었다. 현영철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 정성장 위원은 최룡해와 현영철은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같이 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다라며 김정은이 다리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전국 246곳의 당 지역위원장 선출을 놓고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계파의 지지 기반 쌓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1일 마감된 지역위원장 신청 현황에 따르면 부산은 전체 지역위원회 18곳에 3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세가 약한 지역인데도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부산 진을에는 4명이, 해운대, 기장갑, 영도 등 67곳에도 여러 후보자가 신청했다. 경남 지역은 지역위원회 16곳에 후보 24명이 등록했고 울산은 6곳에 9명이 등록했다. 당 관계자는 영남권에서도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전당대회용 꽂아 넣기를 한 낌새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공모 신청에 대해 차기 전대 출마가 예상되는 세력의 지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 돈다고 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한 인사는 같은 지역에 신청한 사람이 찾아와 당대표에 출마하는 누구 측에서 신청을 부추겨 지원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지역위원장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년 초에 치러질 전대를 앞두고 특정 계파에서 미리 자기 사람 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야당에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강남 7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다. 서울 지역 신청자 73명 중 17명이 강남 지역에 몰렸다. 이 역시 국회의원 당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전당대회 대의원 장악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2016년 총선에 나설 만한 인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신청을 포기한 한 인사는 이번 위원장 모집은 전당대회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돼도 이용만 당할 뿐이고 안 되면 상처만 입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오승근이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지갑 없이 모바일 결제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IT 업체들은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 서비스에 돌입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금융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갖고 있다. 이미 은행들이 앞다퉈 도입한 모바일 뱅킹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글로벌 업체들은 국내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모바일 결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건 애플이다. 온 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표방하고 나선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일부에서 이중 결제가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플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애플페이는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3대 카드사는 물론 주요 은행과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IT 업체들은 금융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트위터는 프랑스 금융그룹 BPCE와 손잡고 S머니를 선보였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몰라도 트위터 아이디를 통해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은 일본 라쿠텐 은행과 손잡고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일본에서 모바일 송금과 온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라인페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이베이의 페이팔은 이미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접수하고 있다. IT 기업의 금융 서비스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핀테크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IT 기술로 결제, 송금, 개인자산 관리를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자사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삼성 월렛의 모바일 송금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결제 대행 업체 엘로페이와 협력해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시티은행 사이에 모바일 송금이 가능토록 한다. 정확한 서비스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카카오도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 15곳과 손잡고 뱅크월렛 카카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규제가 문제다. IT 업체들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결제 정보를 카드사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간편 결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결제 대행 업체들도 결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여전히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IT 업체의 고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24일 열린 모바일 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모바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IT 업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알리페이, 페이팔 등 해외 업체들이 물밀듯 몰려와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알리페이와 페이팔은 활발하게 사업을 하며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해외 IT 업체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도 자생력 있는 모바일 금융 대표주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에 3분기 설비 투자 증가율도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2분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던 설비 투자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대기업 최고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에서 설비 투자는 지난 2분기에 비해 0.8% 감소했다. 설비 투자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2분기 1.1%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정영택 한은 국장은 이에 대해 비행기 구입 대수가 감소하는 등 운송장비 부문의 투자와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는 좀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2%까지 내려갔다.
정 국장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리를 낮추는 것인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대기업 CEO를 만나 국내 투자 부진에 대한 고민과 금리 인하의 배경을 털어놓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한쪽에선 가계부채를 우려했지만 성장의 모멘텀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적으로 전례 없는 금리 완화 상황이지만 생각만큼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양호한 편이지만 견고하지 않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대에서 지난해 8%대로 뚝 떨어졌다. 이 총재는 일본과 유럽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데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 모멘텀을 살려나갈 것인지가 화두인데 성장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조창간담회에는 김신 삼성물산 사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기업 CEO 7명이 참석했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부특수강 매각주관사 회사인 산업은행은 24일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제철을 선정했다며 가격 등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매각 본입찰에서 세아홀딩스보다 높은 3천억 원 안팎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세아홀딩스의 경우 현재 포스코와 업무 협약을 맺고 포스코 특수강 인수 전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부 특수강 매각 대금으로 큰 액수를 제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세아홀딩스가 써낸 액수보다 꽤나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현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된다.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현대제철은 2006년 준공을 목표로 당진제철소에 자동차 부품용 특수강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재는 동부특수강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엔진과 변속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원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부특수강은 생산 제품의 약 70%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해왔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선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동부특수강의 생산 시절에서 가공해 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일관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제철은 다음 달 말까지 산업은행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동부특수강 매각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부특수강은 포스코로부터 연간 34만에서 35만 톤가량의 선재를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동부특수강이 2016년부터 현대제철에서 만든 선재를 공급받으면 포스코는 안정적인 고객을 잃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23일 기업 설명회에서 해외 시장에서 구매처를 적극 발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심초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여. 행복했던 사랑이야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야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 오늘도 많을 텐데요. 전국이 맑겠고 날씨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도 아주 좋을 날씨고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무려 평년보다 5도나 높은 12.9도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거의 1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제주 22도, 속초, 대구, 광주 23, 부산 24, 강릉 25도까지 올라 대부분 20도에서 25도 분포로 20도 이상을 보이겠고요. 어제보다도 좀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낮 기온이 평년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상당히 따뜻하겠고요. 하늘도 맑은 가운데 먼지 농도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아주 짙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계속될 전망이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비가 약간 지나는 곳이 있는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오후에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5mm 미만으로 약간의 비가 내일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바람이 강해지고 아침 기온이 서울 8도 등으로 다시금 아침 추위가 좀 더 깊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6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가을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보다 예매된 상황이 훨씬 더 높고요. 이런 가운데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정동진역까지 운행하는 태백선의 하행선 열차는 이 시간 현재 청량역에서 밤 10시 10분에 출발한 열차 단 한 편에만 1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장항선, 중앙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5시나 6시대 열차 이후 일부 열차에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하행선 열차는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제 태백선은 정동진역을 기준으로는 밤 11시 55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100석 정도로 좌석이 남아있고요. 전라선과 중앙선도 오후 4시 이후에 준비된 일부 열차의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상행선 열차는 주로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의선의 통근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 경의선 구간 중 화전과 행신역 사이에 강매역이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으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데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정아입니다. 아니 뭐. 아니 뭐 간다고요. 나를 두고 떠난다고요. 돈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가긴 어딜 가 멋대로 가라고 등 떠밀 때는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 와 떠난다고요. 우는데 또 헛웃음이 나와요. 한 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 테니. 아니 뭐 간다고요. 나를 두고 떠난다고요. 돈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가긴 어딜 가 멋대로 가라고 등 떠밀 때는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 와 떠난다고요. 우는데 또 헛웃음이 나와요. 한 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 테니. 가라고 등 떠밀 때는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 와 떠난다고요. 우는데 또 헛웃음이 나와요. 한 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 테니. 죽기 살기로 할 테니.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군 검찰이 24일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주범인 이모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사형, 지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윤일병을 폭행했으며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질러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윤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론 내려 가해 병사들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으나 부실 수사에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 당국은 이후 5차 공판부터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관할 법원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 사령부로 이관했다. 윤일병 사인도 과다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 증후군으로 변경됐고 이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혐의도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9월 1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수험생을 구제하자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 여부를 두고 토론 중이지만 상고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5일이지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교육당국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세계지리 문항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커지고 피해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긴 법적 다툼을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세계지리 1, 2심 재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광장도 상고에 대한 평가원의 질의에 수험생의 권익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인 점을 고려하면 상고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24일 공개한 평가원 자료를 보면 광장은 상고 제기 여부는 수험생의 권익과도 관련이 있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이라면서 평가원의 대외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법에는 오류 문항을 다시 채점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의 경우 2015학년도에 정원회로 합격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학술대회 한국사회 위기와 국민정신건강의 첫날 발표에서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문제에만 그칠 수 없다며 소득 불균형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 정신 건강을 위기에 내몰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그는 정신건강 위기 해소 방안의 하나로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주최했다. 이어 연문희 인천 성산효대학원대 상담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인 33위로 나타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무한경쟁 사회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한 사람조차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할까봐 평소에도 계속 초조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가치와 가치관 등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계식 학회장은 트라우마 심리치료와 위기 사례에서의 심리검사 등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헌신한 상담가들의 전문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까지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 40여 명이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등 8곳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및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심리상담 사례 등을 발표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김 의원은 2010년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2억 원을 받아간 기록이 지난 7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었다. 2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5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송 씨의 금전 출납 장부인 메일그룹부의 한 대목을 공개했다. 장부에는 2011년 12월 20일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장부에 기록한 돈은 총 5억 2천여만 원이다. 이 가운데 2억 원은 2010년 11월 19일 당시 오 시장에게, 1억여 원은 구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여 원을 받아간 명목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상우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도 몰래 먼 길을 걸어놓은 나의 마음, 밤이면 행여나 그대 오질 않나 내 마음 등불이 되고 싶네. 해 뜨면 부끄러워 얼굴 붉혀도 그리움에 약해지는 사랑 때문에 밤이면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 밤길을 거니는 나의 마음, 이슬에 물든 잿빛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대 떠난 후 알아버린 이 사랑 때문에 가슴에 내리는 뜨거운 눈물 실비되어 젖어드네. 옛날엔 나만을 사랑하던 사람 오늘도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딸물이 흐르는 차가운 하늘 위엔 또다시 새벽이 밝아오네. 이슬에 물든 잿빛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이어서 국제면 기사입니다. 국회의사당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캐나다 경찰은 사건 하루 만인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마이클 제아프 비보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여권 발급이 늦어진 게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또 다른 테러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테러 강화 조치에 착수했다.
캐나다 경찰은 당초 최대 3명의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날 저녁까지 의사당과 주변 건물을 폐쇄하고 공범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공범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사건 이틀 전 퀘벡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군인 대상 자동차 테러와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아프 비보는 최근 여권 신청과 발급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오타와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아프 비보가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여권 발급이 늦어진 게 범행 동기의 일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국가 등 테러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해외로 건너가고자 하는 캐나다 청년들이 늘어나 골머리를 알아온 캐나다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국 내 이슬람 지하디스트의 위험성을 절감한 셈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현재 130명 이상의 캐나다 출신 지하디스트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해외에 나갔다 귀국했거나 나갈 가능성 있는 극단주의자 90여 명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 명단에 제아프 비보가 누락돼 있었던 데서 보듯 캐나다의 대테러망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NN 방송은 제아프 비보가 급진적 이슬람 교리를 공유하는 캐나다 내 지하디스트와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비해 테러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자부해온 캐나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한껏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오타와 고등법원이 해외 테러 조직 활동에 가담해 국내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마스바우딘 아메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메드는 2010년 자택과 전화,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극비 조사를 벌인 연방경찰에 의해 동료 2명과 함께 검거됐다. 재판에서 아메드는 자신이 폭발물 재료를 폐기하고 테러 계획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열성 지하디스트이며 테러 목적으로 폭발물을 소지한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유럽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중 인력을 줄인 회사 비중은 16%로 2012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정규 직원을 늘리겠다는 회사도 2012년 61%에서 올해 48%로 감소했다. 중국 리크루팅 기업인 망고 어소시에이츠의 커스틴 마오 파트너는 골드러시는 끝났다며 중국에서 지나치게 확정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구조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27%가 내년까지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16%에서 크게 늘어났다. 미국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등이 외국계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일본 무역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3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 자체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임금은 오르고 있어서다. 일본 무역진흥회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288달러에서 올해 522달러로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럽연합이 28개국이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안에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27% 선까지 끌어올리고 에너지 효율도 27% 높이기로 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심야 회의 끝에 이렇게 합의했다고 헤르만 반 롬페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다. 반 롬페이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공정한 기후에너지 정책이 합의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감축에 나서게끔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파리 총회에선 2020에서 2040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토 의정서와 도하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교토 의정서를 탈퇴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을 인정받아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다. 한국도 개도국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연합만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줄이게 돼 있는 의무 감축량을 이미 거의 달성한 상태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유럽연합은 내년 파리 총회에서 이뤄질 국제적 기후협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8시간에 걸친 힘겨운 회의 끝에 도출됐다. 전력 생산의 90%를 석탄에 의존하고 10만 명 이상이 탄광업에 종사하는 폴란드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다. 반 롬페이 의장은 적절한 목표치 부여와 펀드 조성 등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40%는 개별 회원국별로 모두 지켜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확충 목표치인 27%는 유럽연합 전체를 통틀어 적용되기에 나라 사정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선 영내 국가 간 전력 수출입도 각국 생산량의 15%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량 증가로 남아도는 전기를 프랑스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하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합의에 대해 환경보호 진영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 옥스팸의 나탈리아 알론조는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이 실행해야만 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일본 최고법원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책을 강등한 인사가 마타하라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마타하라는 임신 육아를 이유로 인사상 차별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성 괴롭힘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모성과 괴롭힘이라는 두 영어 단어의 앞부분을 조합한 마타 플러스 하라의 일본식 발음이다. 일본 여성계는 마타하라를 성희롱인 세쿠하라,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파워하라와 함께 직장 내 3대 괴롭힘으로 꼽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2008년 임신을 이유로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병원은 인사발령을 내면서 관리직인 그를 부주임에서 일반직으로 강등시켰다. 이 여성은 병원이 자신의 출산 후에도 부주임으로 복귀시키지 않자 병원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175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병원 손을 들어줬지만 최고법원은 23일 병원이 인사발령 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여성계는 이번 판결이 마타하라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에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상담이 2,090건 있었지만 시정지도는 28건에 불과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회사가 마타하라가 아닌 정상적 인사라고 해명하면 후생노동성이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마타하라는 세쿠하라, 파워하라와 달리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있어도 정부나 기업의 관심이 낮았다. 여성계는 인사상 조치 외에 쉬는 것이 좋아, 아기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임산부를 고용할 여유가 없다와 같은 차별 발언도 마타하라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번 판결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24일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판결을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추가열이 부릅니다. 소풍 같은 인생.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어서 사설입니다. 판사의 사채보안 금품 수수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우리는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일명 명동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사건에 대해 주목한다. 이 사건은 6개월 전 수도권 지방법원 판사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최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법원은 자체적으로 해당 판사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지검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해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4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내사 단계인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하는 판사와 검찰 관계자들이 범죄 피의자와 거래한 의혹 자체가 중대하고, 이와 함께 최 씨가 평소
검사와 판사,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수십 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해당 판사와 수사관이 최 씨 사건에 연루된 법조계 관계자의 전부인지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혹을 받게 된 판사의 처신과 법원의 대처 역시 의문이 된다. 해당 판사는 최 씨를 친척 소개로 만났다며 그 친척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비로 3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고 그와 연계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판사로서의 공정성과 품위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는 법원이 판사의 직업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은 찬찬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 씨가 검사, 판사, 경찰 등 수십 명을 관리했다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 관계자가 범죄 피의자와 음성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해당 판사뿐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금 수도권 편중 재고해야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유치한 문화예술 기부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기부금 모금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2011년 전체 기부금 149억 원 가운데 109억 원, 즉 73.6%를 차지했었는데 이 비중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84.7%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 때문이다. 2014년 7월 현재 기업의 기부금 가운데 93.6%, 30대 기업만 따져도 무려 97.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나눔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기부금의 주요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예술 기부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1% 미만의 저조한 모금 실적에 그쳤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전국 예술인과 공연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90% 이상 편중 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바로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더욱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 기획모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3년 173만 원, 2014년은 223만 원을 모금한 데 그쳤다. 현재 이 모금액은 문화예술위원회 통장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프로젝트를 지원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예술 기부금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은 지역 문화예술의 침체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지역 문화 살리기를 외면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부금의 지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의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들은 수혜단체를 지정할 때 지역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부금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위원회도 기업들의 수도권 기부 관행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더욱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살리기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가 문화융성의 핵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김정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빛나던 눈동자 위에
당신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이 마음 영원히 함께 다루는 사랑의 촛불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수많은 미련이 나를 쳤지만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지나간 추억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이어서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가을 야구 승리를 맛보며 벼랑 끝에서 회생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NC는 2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를 4대3으로 꺾고 2패 뒤 귀중한 1승을 챙겼다. 준플레이오프 4차전은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기선제압은 NC가 했다. 1회 초 1사 1루에서 특유의 발야구로 상대 내야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선취 득점에 성공했고 이호준의 적시 2루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그러나 LG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5회까지 매회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착실하게 점수를 따라갔다. 3회 말 1사 2-3루에서 이병규의 좌익수 희생등공으로 추격점을 냈고 4회 말 1사 1-3루에서는 손주인의 좌익수 희생등공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5회 말 무사 1-3루에서 이병규의 외야 뜬공 때 3루 주자 오지환이 NC 중견수 나성범의 빠른 홈송구로 아웃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기 전 오늘은 무조건 때리겠다고 장담했던 이호준은 6회 초 1사 후 리오단이 던진 초구 시속 143km 속구를 받아쳐 5월 솔로포를 장렬시키며 2대2 균형을 깼다. 6회부터는 불펜 싸움이 이어졌다. 리오단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신정락은 6회 초 1사 2루에 불을 껐고 유원상은 7회 초 2사 1-3루에서 타격감이 물오른 이호준을 상대로 시속 150km 속구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엮어냈다. NC 불펜의 어깨도 싱싱했다. 선발 찰리 슈렉 이후 등판한 임창민, 원종현이 위협적인 공을 뿌렸다. 승부에 추가 기운 것은 8회 초였다. 2사 3루에서 김태군이 중전 안타를 터뜨리며 귀중한 1점을 뽑았고 NC는 4대2로 달아났다. LG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8회 말 1사 2-3루에 NC 구원투수 손민환의 폭투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하지만 1사 3루에서 대타 이병규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 황목지승이 홈에서 아웃된 게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2회 말 스퀴즈 번트 실패까지 홈에서 세 번째 당한 횡사였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종합 2위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인 24일 금메달 5개를 못해 총 금메달 72개, 은 62개, 동 77개로 종합 2위에 올랐다. 2002년 부산대회로 첫 종합 2위에 오른 지 두 번째다. 최고 효자 종목은 볼링이었다. 손대호, 김정훈, 배진영, 이민수 등 무려 4명의 3관왕을 배출해 금메달 11개를 휩쓸었다. 수영이 금메달 10개로 뒤를 이었다. 2관왕인 강정은을 포함해 8명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은 3관왕 박진호를 비롯해 총 8차례 금빛 총성을 울렸다. 사이클에선 이도연, 김용기, 김종규 등 2관왕 3명의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7개를 수확했고 롬볼 역시 금메달 7개로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탰다. 데뷔전을 가진 휠체어 댄스 스포츠는 금메달 6개 가운데 5개를 쓸어 담아 첫 출전부터 아시아 최강의 입지를 굳혔다. 마지막 경기였던 휠체어 농구 결승에선 일본을 61대 50으로 꺾고 대미를 장식했다. 중국이 금메달 174개, 은 95개, 동 48개로 종합 1위를 지킨 가운데 이날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가진 대회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대회 길을 넘겼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린의 노래 듣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계속해서 종합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맡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장관도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김 대표가 나도 내 이름으로 대표 발의의 결기를 보이겠다고 하자 정 장관도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김 대표에게 서울과 세종시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알리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 계획을 보고했다. 김 대표는 포럼에 참석하는 패널 9명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추천인사 3명을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포럼에 공무원 노조가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반쪽 포럼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태스크포스 안을 오늘 내일 중 확정할 것이라면서 확정되면 바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연금 개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초반에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불거진 당청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하자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당 공무원 연금 개혁 TF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구 TF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연금자의 고통분담 비중이 커지는 최종안을 준비 중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당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와 안행부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고액연금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24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에볼라 치료를 지원할 보건의료 인력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아프리카 파견 에볼라 대응 보건의료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염성 질환, 응급의료 등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과 활동 범위는 다음 달 초 파견되는 선발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계획이지만 파견 기간은 현지 교육과 활동, 임무 종료 후 격리 기간까지 7주에서 9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됐을 때에는 현지 에볼라 전문병원이나 에볼라 치료 경험이 있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 이송도 검토할 수 있지만 물리적 이동거리나 부족한 국내 에볼라 치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에볼라의 치사율이 높은 데다 의료진들이 적잖게 감염되는 탓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사표를 낼 정도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 인력들이 파견 공모에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지원 예산, 지원자 임금 처우, 의료진 에볼라 감염 시 대응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전해드리면서 10월 25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